오늘 보내주신 그 자료 말인데요.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 금융기술회사 블럭의 투자자의 날 발표 자료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업 계획서라기보다 뭐랄까, 거의 미래사회 선언문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특히 이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보면 아, 이 회사가 단순한 결제 앱 회사가 아니구나 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선언문 뒤에 숨어있는 블록의 진짜 야망,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캐시앱의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명확하네요. 이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지갑, 아니, 금융생활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지 그 치밀한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죠. 네, 그 계획의 출발점이 바로 기본 계획이라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들의 스케일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어요. 보통 회사 계획이라고 하면 뭐 매출 목표라던가 시장 점유율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거의 세상을 바꾸겠다는 수준이더라고요.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사업자를 위한 최고의 앱 스퀘어, 둘째는 개인을 위한 최고의 앱 캐시앱. 네, 거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목표처럼 들릴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세 번째 목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두 앱을 통해 전 세계 이웃을 연결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나아가죠. 네, 비트코인을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의존성을 제거한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서 단일 실표 지점을 제거하겠다고 표현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멈춰버리는 그런 약한 고리를 없애겠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이 소수의 거대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너무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중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비트코인이라는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그런 위험 자체를 없애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더 나은 앱을 만드는 개발사가 아니라 아예 금융 시스템의 규칙을 새로 쓰려는 일종의 네트워크 회사를 지향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자신들에게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술, 비트코인 스택, 심지어 자체 신용평가 역량까지 다른 회사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무기들이 있다고요. 아, 우리가 아는 스퀘어나 캐시앱 같은 브랜드는 그런 무기들을 당신 같은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창구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이에요. 와, 관점 자체가 다르네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리는 미래상이 정말 구체적이어서 솔직히 좀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모든 상점 카운터에는 스퀘어가 있고 구매자는 캐시앱으로 연결된다. 직원은 월급을 캐시앱으로 즉시 받고 모든 결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이루어진다. 거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맞아요. 판매자와 소비자, 고용주와 직원, 이 모든 금융적인 상호작용이 블록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그냥 완결되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한 번 이 생태계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갈 필요도 이유도 없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거대한 비전은 결국 누군가 실행을 해야 할 텐데 이 계획의 실제 행동 대장이 바로 캐시앱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캐시앱이 바로 수많은 개인 사용자들과 직접 만나는 최전선이니까요. 캐시앱의 미션부터가 세상과 돈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재정의한다. 네, 돈을 더 친근하고 즉각적이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생각해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친구끼리 돈 보내는 단순한 앱이었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완전한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더라고요. 자신감이 대단해요. 그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5개의 핵심 기둥입니다. 이걸 보면 캐시앱이 뭘 하려는지 명확해져요. 첫째는 P2P 송건 기반의 네트워크, 둘째는 BNPL 서비스인 애프터페이까지 포함하는 커머스, 셋째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킹, 아, 뱅킹까지요? 네. 그리고 넷째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비트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니폿이라는 AI 금융 비서, 즉 자동화입니다. 네트워크, 커머스, 뱅킹, 비트코인, 자동화. 와, 이 5가지를 모두 제대로 하는 회사가 지금 있나요? 하나만 잘하기도 어려울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을 이들도 파고드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이 정도 규모로 함께 제공하는 생태계는 지구상의 자기들뿐이라고 단언해요. 이게 바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캐시앱의 해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력들 중에서 최우선순위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네트워크 확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트워크 확장은 모든 배를 띄우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왜 이렇게까지 네트워크에 집착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에요. 아주 고전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원리죠. 당신이 캐시앱에 가입하는 그 순간 이미 캐시앱을 쓰고 있던 당신의 모든 친구들에게 캐시앱은 더 유용한 앱이 되는 거예요. 아, 돈을 보낼 수 있는 대상이 한 명 더 늘었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가입하면 친구가 이득을 보고 친구가 가입하면 내가 이득을 보는 서로가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선순환 구조.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된다고 해요. 캐시앱 안에서 연결된 친구 수가 많을수록 사용자의 앱 사용 빈도나 거래액이 정확히 정비례해서 증가한대요.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 다른 어떤 멋진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 일단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와서 서로 연결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성장 전략인 셈이죠. 기반이 튼튼해야 그 위에서 뭘 해도 잘 된다. 뭐 그런 거네요. 네트워크가 단단해지면 그 위에서 상거래를 하든 대출을 해주든 훨씬 쉬워질 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특히 다음 세대를 정조준한 세 가지 구체적인 전술을 쓰고 있어요. 아, 다음 세대라 흥미롭네요. 첫 번째 전술부터 보죠. 네트워크 강화, 네트워크 하드닝이라고 하던데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그인, 회원가입, 송금처럼 앱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을 사용하는 경험을 거의 무의식의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의식의 수준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일 정도로 매끄럽게 만든다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앱을 쓰면서 단 1초도 막히거나 고민하는 순간이 없도록 마찰력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와, 이를 위해 AI를 활용해서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할지 예측해서 먼저 제안해주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고 합니다. 와, 기본기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었나요? 놀라울 정도죠. 자료를 보면 지난 몇 달간 이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그것만으로 수십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순준했다고 해요. 정말요? 다른 기능 추가 없이요? 네, 화려한 기능 추가 없이 기본기만 다듬어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정말이네요. 두 번째 전략은 이름부터 재밌었어요. 멀티플레이어 러니. 멀티플레이어 게임은 들어봤어도 돈의 멀티플레이어라니. 이건 무슨 뜻이죠? 돈의 본질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생각해보면 돈은 혼자 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다른 사람과 함께 벌고, 쓰고, 모으고, 나누는 지극히 사회적인 도구라는 거죠. 아,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군요. 혼자 하는 싱글 플레이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는. 맞아요.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출시한 풀즈라는 기능이에요. 친구들끼리 콘서트 티켓을 사거나 여행 가려고 돈을 같이 모으는 기능인데 이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정말 공감되네요. 대학생 때 이런 기능 있었으면 총문을 활승 편했을 텐데. 그쵸. 친구들한테 돈 달라고 매번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 모으기 편한 기능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들은 풀 기능이 캐시에 반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됐다고 분석해요. 새로운 관계요? 네, 이전에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풀을 만들면서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와, 정말 영리한 접근이네요. 돈을 매개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그 연결 하나하나가 결국 전체 네트워크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앞으로 돈을 더 공동체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하고 심지어 더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소셜 기능들을 계속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돈 관리라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소셜 활동이나 게임처럼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네요. 맞습니다. 금융과 소셜의 결합이라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무섭고 또 가장 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아요. 바로 10대와 가족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치밀하고 구체적이에요. 목표는 10대와 가족을 위한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금융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미 수백만 명의 10대 고객을 확보했고 이들을 위한 고금리 저축 계좌까지 출시했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게 놀랍더라고요. 거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6세에서 12세를 위한 카드와 저축 계좌,
심지어 0세에서 5세를 위한 부모의 저축도구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의 금융생활을 캐시앱과 함께 시작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대목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 및 행정부와 협력해서 캐시앱의 세금 및 투자 기능을 자녀의 미래를 위한 공식적인 저축 수단으로 만드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언급해요. 잠깐만요. 정부랑 협력한다고요? 네. 이건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닌가요? 특정 민간 기업의 앱을 국가가 공인하는 저축 창구로 만들어준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만약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이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접근성 확장, 즉 더 어린 나이까지 고객층을 넓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 그게 바로 이 전략의 가장 강력한 지점 같아요. 자료에서도 10대 때부터 캐시앱을 쓰기 시작한 사용자들이 18세 성인이 되어서도 거의 대부분 캐시앱에 머무른다고, 그 졸업률이 아주 높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손에 익은 금융앱을 성인이 됐다고 굳이 다른 앱으로 바꿀 이유가 없겠죠. 한번 자신들의 생태계로 들어온 고객을 평생 붙잡아두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들의 계획이 정말 거대하고 치밀하다는 게 새삼 느껴지네요.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건 한 기업이 금융을 이용해서 거의 디지털 국가를 만들려는 그런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지털 국가라니 정말 와닿는 표현입니다. 스퀘어나 캐시앱 같은 개별 서비스를 넘어서 비트코인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심장부인 캐시앱은 특히 다음 세대를 공략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의 금융생활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묶어두려는 전략인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사점은 이들이 파는 게 단순히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돈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소셜 그래프를 파는 거죠. 소셜 그래프요? 네. 아까 멀티플레이어 머니에서 봤듯이 이들은 금융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 그 자체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요. 친구관계, 가족관계가 캐시에 반해서 돈으로 엮이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단순할 금융앱이 아니라 당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사회적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전략의 가장 무서운 점이군요. 그렇죠. 내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사회적 관계까지 그 안에 얽히게 되니까 정말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금융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소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막강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블록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들의 계획을 듣고 나니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지네요. 만약 우리의 모든 금융활동, 심지어 친구들과 돈을 모으고 쓰는 그런 사회적인 활동까지 전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의 돈에 대한 개념과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